안녕하세요. 자존감연구소 임다정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퇴직대행 서비스가 굉장히 성행 중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중앙일보 김현애 특파원님의 글을 보면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표를 대신 내주는 퇴직대행 회사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주된 고객들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사회 초년생들과 같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퇴직대행 서비스 회사에서는 본인과의 연락을 하지 말 것, 개인의 물건은 우편으로 착불로 보내주거나 혹은 버려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회사로 보내면서 퇴직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대표적으로 저 너무 인간관계가 힘들어 퇴직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을 때 주변에서 아유, 다 그런 거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좀 버텨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만류를 하니까 퇴사를 못하고 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또 업무량이 많은 데에 비해서 자기가 받는 월급이 너무 적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퇴직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퇴직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20대 여성은 퇴직 대행 서비스로 하니까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도 해요. 여기에 댓글들은요. 부럽다. 나도 일본으로 이민 가야 하나? 하는 댓글들도 있었고 거기에 좋아요도 꽤 달려 있더라고요. 사실 이건 일본의 사례지만 우리나라에도 만약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퇴사를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진짜 어려운 게 퇴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퇴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괜히 있지도 않은 핑계를 가져다 대야 할 때도 있고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거짓말 할 때도 있잖아요. 누가 편찮으시다 혹은 내가 건강이 안 좋다 아니면 뭐 좋은 데로 가기로 했다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퇴사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퇴사를 한다라고 해서 마치 나를 배신자를 대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퇴사를 결정을 했지만 퇴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치 제가 사기를 치는 듯 배신을 하는 듯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제 심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지게끔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사정 때문에 그만두겠다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내 일을 더 해줄 거야? 아니, 월급을 더 많이 올려줄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배신자 취급하는 게 사실 저는 좀 화가 났었어요. 아마 저와 같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배신자처럼 대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퇴직한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부러움? 그리고 본인이 감당해야 할 업무의 무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표출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성숙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나랑 같이 하던 사람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면 사실 안 되죠. 겉으로라도 그래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해야 하는 게 예의이고 상식적인 선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도 나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솔직히 안 부담스러우면 그게 거짓말이죠. 하지만 겉으로는 막 티를 잘 안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둔다고 말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회사 가는 게 너무 가시방석인 거예요. 내 마음은 하루하루 갈수록 퇴사 날이 가까워질수록 신이 나는데 눈치가 그렇게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마 퇴직대행 서비스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퇴사를 결정하기 직전까지 진짜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누가 하루아침에 나 오늘 회사 마음에 안 드는데? 내일 퇴사해야지? 하는 사람 없어요. 회사에 상담도 해보고요. 이직 자리도 알아보고
'아 아니야. 그래도 좀 더 버텨봐야지.' 하면서 버텨보기도 해요. 근데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 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죠. 상사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일은 안 느는 것 같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하찮게 느껴지고 그렇게 내 자신을 막 구겨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악착같이 버텨가며 일을 했는데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너무 적어요. 공과금 내고 카드값 내고 뭐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현타가 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회사를 나가고 나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게 반복이 됐을 때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메비우스 띠를 계속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말이에요. 대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건 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상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말을 못 알아듣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막히면 검색도 해 보고 했는데 아 도저히 모르겠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예의를 갖추고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욕먹는 게 두렵고 저 사람이 혹시 내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을까? 왜 그렇게 못해? 하면서 한심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틀에 갇혀서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똑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진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말 한마디, 대화 몇 마디면 해결했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게 결국엔 나의 업무 능력 부족인 것처럼 되는 게 저는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레짐작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물어봐도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고 안 물어봐도 뭐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럼 그냥 물어보고 뭐라고 얘기 듣는 게 100배 나아요. 회사 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새로운 어려움들이 매번 직면하게 되는데 그런 회사에 대한 어려움들,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들 혹시 고민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자존감 연구소 인스타 DM으로 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존감 연구소 임다정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